오늘은 내용이 좀 약간 돌직구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제목부터 한번 보시죠. 부동산 투자, 부자가 못 되는 사람들의 유형이라고 적었습니다. 결국은 부자가 못 되는 사람들, 이거 반대말은 가난한 거겠죠.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유형이 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요 부분은 부자의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개념, 이게 특히 부동산 투자의 세계 살아가는 개념에서의 부자가 못 되는 거, 그러니까 투자 성공을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도 행복할 수가 있고, 가난을 하지만 다른 그 무언가를 해서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부동산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부동산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유형,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강의이다 보니까 저 차 대표 개인의 주관적 판단일 수 있는 거죠. 이 주관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나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굳이 강하게 안티가 되지 마시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그냥 소화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타산지석이라고 남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내 자녀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 타산지석의 전략 개념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 1번 부동산 하락주의자 그리고 폭락주의자가 대부분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거 수많은 사람 S모씨, K모씨 부동산 하락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데이터 통계 막 뽑아다가 미국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지도 지금 안 샀는지 모르겠어요. 폭락한다, 하락한다. 가장 많이 썼던 얘기가 뭐죠? 대세 하락. 대세 하락. 두 번째가 뭐죠? 인구 절벽. 이렇게 진짜 보면 대세 하락할 때는 하락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인구가 절벽이 돼서 인구가 없어지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겠는데, 이게 세상이 일방적인 건 없거든요. 무조건 하락만 있는 게 아니고 하락 속에서 상승이 있고, 무조건 대세 상승만 있는 게 아니고 상승 중에도 하락하고 실패한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하락 중에도 성공한 사람도 있는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락론주의자, 폭락주의자, 이분은 이 인간의 다양성, 사회적 현상의 다양성, 투자의 다양성, 이런 걸 1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무지한 거나 무식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통계 자료 놓고 데이터 집어넣고 미국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뭔 모르고 같이 동조를 하게 되죠. 동조를 할 때 자기는 컨설팅비, 고가의 컨설팅 받아가면서 자기 혼자 챙겨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저는 가장 나쁜 사람, 하락주의자든 폭락주의자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기로 해서 밥 먹고 하고 강의하고 돌아다니고 방송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회적 암덩어리이고 여러분들 잘 모르는 초보들에게 상당히 불행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 폭락주의자, 하락주의자 치고요. 잘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다 못 살아요. 왜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전 세계 어디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있죠. 인플레이션 뭐죠? 화폐 가치의 하락을 기반으로 하죠. 그리고 화폐가 계속 나와주는 거죠. 인건비의 상승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 결국 생산성이 적체될 때는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가격 상승 이런 걸 통해서 생산성을 원활하게 만들어주죠. 결국 하락주의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당장 1년 단위나 1, 2년 단위나 몇 개월 단위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눈을 좀 넓혀서 5년 단위로 보거나 10년 단위 또는 15년 단위로 봤을 때 오늘보다는 가격이 출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10년이 지나면 내려다보라 그러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포물선 자체는 결국은 이게 북두를 향한 돛타운
직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월이 흐르는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 그리고 화폐 가치의 하락을 필히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일시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10년, 15년, 20년 내달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폭락주의자, 하락주의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은요. 부동산 태어나서 부동산 투자 계약 자체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못 살겠죠. 이건 못 살, 성공률을 따라 가난한 상징적 존재들입니다. 60살 먹었는데도 부동산 투자 계약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우리나라 같이 전세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냥 뭐 예를 들어 3억짜리 전세 3억 3천 중 2천만 원만 투자해서도 되는 사이였는데 그걸 한 번 안 해본 사람들. 그냥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기회는 삼세판, 운칠기삼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기회는 인생에서 3번, 운칠기삼 한 번에 나도 맞겠지. 그러다가 이거 기다리다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 나이 저같이 50대 중반 되면 정말 이거 비참한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들 특히 자녀분들 정말 이 적어도 의식주 옷은 다 사봤죠. 산 거니까 계약한 겁니다. 밥 사 먹어봤죠. 사 먹었으니까 계약한 거예요. 주택 이거 사서 자기 걸로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전세도 하나의 투자 계약일 수 있겠지만 전세를 가는 것은 투자 계약은 아니죠. 자기가 어떤 아파트를 사고 전세를 놓고 몸테크 좀 하느라 아니면 직장 다니느라 전세 계약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사지도 않고 전세 계약, 월세 계약한 사람들 이건 투자 계약은 아니죠. 제발 일생에 있어서 딱 한 번만이라도 나를 위한 투자 계약을 한 번만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도 계약도 안 하고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건 너무 불행한 거다. 그래서 저는 요 한 번 그래서 투자 계약 한 번도 안 한 사람들 투자 한번 해보는 쪽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평생을 전세와 임대주택을 살아온 분들. 이분들에게는 기회가 부동산 투자에서는 주어지지 않겠죠. 물론 전세 살고 임대 살고 부동산 투자 안 하고 뭐 다른데 뭐 주식도 하고 금도 사고 달러도 사고 막 했겠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온 거지. 그렇지만 저는 이쪽 시간이 부동산 투자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계약 한번 해보셔라. 맨날 전세만 살지 말고 임대주택만 살지 말고 자녀분들에게도 무언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평생 전세와 임대주택 살아온 자 부동산 세계에서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 가난의 동반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내 집주인 돈 벌어주는 역할만 해줬다. 집주인의 전세 갭 투자만 해줬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부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번째,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물론 그냥 현금 주고 다 사면 더 좋겠죠. 그런데 대출 레버리지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2번, 3번, 1, 2, 3번보다는 잘 살지만 잘 성공해왔겠지만 그래도 대출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꺼리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뭐 돈 벌어서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자녀 하나, 자녀 둘 뭐 이런 분들에게 자녀들에게까지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그래요. 본인은 대출도 없이 집을 살고 있으면서 아이가 결혼할 때가 됐어. 아니면 결혼했는데 아버님, 어머님 저 집 하나 살 테니까 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리고 저도 좀 대출을 받아서 살게요. 그러면 그냥 다음 날 바로 노발대발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살아? 대출 받아서 살면은 그 인생 망치는 거야. 그 이자가 얼만데 뭐 하면서 이자보다 더 많이 오르는 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대출을 받아봤어야 이자가 몇 프로 나오고 1억 받으면 대출이 얼마 나오고 이자가 매달 얼마 나가는지 모르잖아요. 원리금이 어떻게 상담도 묻잖아요. 무조건 대출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나는 지금까지 대출 한 번 안 받고 정말 열심히 진실하게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대출 받으면 진실하지 않고 양심 없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의 기회가 있고 그렇다면 이자 레버리지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수가 있다라면 대출 레버리지를 통해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씩 시장을 공부하면서 가면 더 지금보다 더 나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요 다섯 번째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인과 장성한 자녀의 의견을 완전 무시하는 자. 이거 누구였어요? 부인이니까 남편. 장성한 자녀의 그러니까 부모이거나 남편. 아버지. 부모니까 어머니이거나 어머니. 그죠? 자, 부인이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부인 좀 가져오면 부인이 나 친구가 어떻게 하고 자기도 또 돌아다녀보고 좀 부동산 분양시장도 봐가지고 어떤 감이 생겨서 이제 이 정도면은 감이 생겨서 오를 것 같아서 남편한테 한번 얘기했더니 완전 무시해. 그리고 집값 떨어져. 집 여기 하나면 돼. 그리고 우리만 잘 살겠지. 그건 안 돼. 이런 일언으로 그냥 잘라버리는 거. 그리고 장성한 자녀는 그래도 직장 생활 하시고 또는 결혼을 하신 분들 장성한 자녀가 아버님 이렇게 한번 투자하면 어떨까요? 우리도 이제 좀 여기에서 좀 벌고 일어나서 다른 데 한번 가봅시다. 우리 집은 다른 데는 2억 오르는데 우리는 10년 동안 2, 3천 오르니 이거 안 오를 것 같고 앞으로 미래가 별로 없으니까 한번 좀 우리 기운을 내서 옮겨갑시다. 제가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자는 낼게요. 완전 무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냥 여기서 살고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모아. 그리고 너 집 사는 거 이 부모한테 얘기하지 마. 너 자수성가해. 아빠도 이렇게 자수성가했으니까 너도 자수성가해. 자수성가가 우리 한국말로 쉽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좀 돈 빌려줬다가 잘 살면 다시 원금 받아가지고 자식이 투자하는 거 보고 나도 좀 투자해서 노후 대책하고 이러한 전략이 좀 필요한 건데 그냥 무대뽀로 무시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나는 전쟁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모아가지고 돈 모아서 보릿고개 다 거치면서 했으니 너도 나처럼 하면 잘 될 수 있다. 잘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늦어지거나 자녀분이 나이가 60, 70 돼가지고 잘 되면 뭐합니까? 좀 더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합심을 하면 될 수 있는 걸 굳이 반대를 해서 20, 30년 늘어뜨리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것은 본인이 안 해봐서 그래. 본인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쪽 세계에 대해서 몰라. 무경험이야. 무경험은 사람들을 의견을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자식이나 부모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적어도 부동산 세계가 어떻는지 투자 안 해도 돼. 그냥 관심만 갖고라도 남의 강의라도 한번 듣고 남의 돈 번 실사례를 경청하시면서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여셔서 부인과 장성한 자녀가 공부한 거 있으면 뒤에서 조금씩 지원해서 조금씩 성장하는 그러한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한다고 많이 해와가지고 했는데 그냥 좀 자기 실력, 자기 혼자 혼공해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큰 부자 못 됩니다. 여섯 번째가 그런 유형인데 실력 있고 양심 있는 멘토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대부분 투자는 많이 했지만 맹지나 사가지고 또 가격 오르지도 않을 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지역 가서 경매 받아서
피눈물 흘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살 때는 좋아, 배가 불러, 뭔가 5년 후에 잘 되겠지 했는데 15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혼자 하는 것보다도 이게 좀 실력도 있고, 실력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냐? 등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양심, 이 실력 없어도 그냥 양심 있는 멘토 만나서 정말 좋은 지역, 좋은 물건을 잘 골라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멘토를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멘토 하면은 한 번도 투자도 안 해봤던 아버지, 어머니, 부모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본인은 한 번도 투자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이런 경우. 왜냐하면 부모는 감성적으로 너무 친하고 나를 위하니까 부모한테 물어보면 부모는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좋은 답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 반에 학생이 100명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도 101등, 한 번도 공부 안 해봤고 자식도 101등. 101등짜리가 학교도 안 다녀보고 안 다녀본 부모 101등한테 물어보면 답이 몇 등이 나온다? 101등 이하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멘토는 만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친척, 또 직장 동료, 그리고 뭐 지인, 아는 지인. 뭐 제가 봤을 때는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나의 멘토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된다. 나를 가로막는 독이 된다. 그래서 실력 있고 양심이 있는 멘토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분들 만나면 실력을 쌓는데 3년, 5년 걸린다면 실력을 쌓아가지고 온 멘토가 양심이 있다라면 단 1분 만에도 그 멘토의 실력을 등에 업고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좋은 멘토를 만나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다. 마지막 7번째, 이런 사람들은 수두룩합니다. 오직 평생을 적금과 저축만으로 살아온 사람. 그리고 은퇴할 때 퇴직금 3, 4억 갖고 저축 열어보니 한 5, 6억 있는 분들, 10억 가지고 모든 상가, 노후 대책 사고, 아파트 사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절망적이죠. 그래서 많이 찾는 게 어디죠? 전원주택 찾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가가지고 2년 있다가 풀과의 전쟁하다가 나는 전원주택이 나하고 안 맞나 봐. 그래서 전화를 하죠.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손주 언제 낳니? 그리고 애 보러 가면 안 되겠니? 그래서 떠나죠. 그래서 남편은 산에서 전원주택에서 혼자 살고 아내는 자기 따님 손주하고 같이 애 봐주며 사는 경우가 많죠. 제발 저축만 한다고 해서 정직한 거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확하게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저축 이것만 가지고가 아니라 자본주의는 다양성이죠. 다양한 투자의 세계를 경험하고 익혀서 특히 젊었을 때 익혀온 분들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그래서 저축만 하고 살아온 분들도 부자가 좀 많이 적더라. 물론 저축을 많이 연봉도 높고 벌어두는 분이 많은 분들은 뭐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크게 매월 소득이 크게 많지 않은 분들은 저축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더라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 더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한 대표적인 7가지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와 반대로 한다라면 여러분은 부자의 기회가 충분히 부자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